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GI 이노베이션의 GI102와 키트루다 병용의 20명에 대한 임상 중간 결과가 올해 안에 발표될 것이다.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아마 회사의 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빅파마가 이 중간 결과를 보고 기술 이전을 해갈지, 그 전에 해갈지가 상당히 궁금한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관세 협상에 의해서 시장이 상당히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7월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각국과 미국이 상당히 긴밀하게 관세 협상을 해 나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 주가는 상당히 출렁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요 바이오 핵심 종목들의 변동성이 7월에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아주 좋은 투자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 마일스톤과 또 기술 이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 보실까요? 고용 지표가 상당히 견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6월 민간 고용은 예상 대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인 건수라든가 비농업 일자리는 예상치 대비 높은 것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대에서 좀처럼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WTI는 다시 67달러대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나스닥 바이오 지수 동향입니다. 전주에 1.8% 상승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4.5%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은 CGT, 즉 세포 유전자 치료제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지표입니다. S&P라든가 나스닥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인데요. 지난주에는 XBI, 바이오텍 중심인 XBI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코스닥 제약지수 흐름입니다. 일단 박스권을 뚫어놓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기 전에 상당히 뜸을 들이는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대비해서는 한 주간의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위로 시원하게 뚫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특히 관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마일스톤, 대규모 마일스톤이 유입되는 기업들,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슈 포커스입니다. 자,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작년에는 경영 분쟁으로 상당히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올해는 3월 이후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소리 소문 없이 오른 종목이 바로 한미약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만 원대 초반에서 30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약 주가는 28만 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이렇다 할 임상 일정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임상 일정이 많습니다. 6월 달에 끝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도 여러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좀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비만 파이프라인, 임상 3상의 에페글레나타이드, 그 다음에 HM1527호, 그리고 1731, 이 세 개의 비만 파이프라인이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1731은 전임상 단계로 하반기에 임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시 치료제 2개가 현재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임상들의 일정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 한미약품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첫 GLP-1 비만 치료제가 내년에는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 2026년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제품명을 정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이밍 공모전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치료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도 GLP-1 계열의 약물들이 나와 있죠. 두 개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제의 강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랩스 커버리 기술이 접목이 됐습니다. 따라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기 때문에 위장관계의 부작용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또 공급의 원활함, 이러한 부분들을 경쟁력으로 해서 연매출 약 1,000억 원대, 국내에서 1,000억 원대라 그러면 블록버스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중 작용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페글레나타이드 이어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 3중 작용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임상 1상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고용량에서 위약 대비해서 4.8% 체중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고요. 특히나 3중 작용제이기 때문에 체중을 빼는 것 플러스 근육을 보존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노리는 그런 차세대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중 작용제로 가장 앞선 물질이 일라이릴리의 레타트루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레타트루타이드가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의 이 3중 작용제가 그 다음을 잇고 있는 차세대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임상에서 레타트루타이드 대비해서 근손실 감소가 덜하다는, 근육을 보존하는 그런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8mg까지 용량을 올려서 임상을 했는데요. 임상 2상을 하반기에 돌입할 예정인데 임상 2상에서는 8mg 이상, 레타트루타이드가 12mg까지 했거든요. 아마 12mg까지는 용량을 올려서 임상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1731 체중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손실을 방지하는, 근육을 보존하는 치료제가 중요할 텐데요. 이 바로 1731은 이 두 가지 목적, 지방도 빼면서 근육은 보존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유로코틴2 유사체입니다. 자,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기존의 마우스 비임상에서 나왔던 긍정적인 데이터를 영장류, 즉 원숭이 데이터에서 그대로 시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사량도 증가하고 따라서 혈당을 개선하는 효과도 검증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731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펩타이드 약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GLP-1 계열이 모두 펩타이드 약물이기 때문에 한 개의 주사에 같은 약물을 섞어서 주사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도 가지고 있는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랩스 커버리라는 서서히 약물이 방출되는 그런 부작용을 개선하는 그런 기술과 또 근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을 핵심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부터 또 관리까지 전주기를 관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마시 치료제의 임상 2상 결과도 발표가 됩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임상 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이 간담회를 한 다음에 주가가 약 2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면 GI 이노베이션이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고 또 어떤 이유로 주가가 빠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주가가 형성이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GI 이노베이션의 GI102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102가 어떤 약물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2는 융합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두 개의 결합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랫부분으로 T세포를 활성화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위로는 조절 T세포와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조금 더 강력하게 잘 죽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I102로 단독 그리고 키트루다와 병용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단독에서도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키트루다와 같이 병용을 해서 훨씬 더 좋은 임상 결과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병용입니다. GI102와 키트루다 병용해서 어떤 환자들을 고치냐.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모든 이용 가능한 표준 치료에 실패한 고형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환자들이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 내성과 불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임상 이상의 그런 코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코호트별로 20명씩 면역 항암제 내성을 갖고 있고 불응하면서 전이성인 환자들 20명씩을 흑색종, 신세포암, 간세포암 환자들 각각 모으죠. 그럼 60명입니다. 그런데 각 코호트가 40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코호트니까 120명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숫자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이 임상 이상의 아주 초기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GI102 키트루다 병용의 아주 초기 데이터 4명의 환자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4명의 환자 중에서 CR이 1명 나왔습니다. 흑색종 환자 1명이 완전관해가 나왔고 2명은 부분관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ORR이 75%, 그러니까 초기 데이터죠. 아직 환자가 4명밖에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주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그렇죠? 후반에 발표할 그런 임상 결과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좋은 데이터를 발표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쟁 약물인 리필유셀 같은 경우에는 150명을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했고 작년에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도 임상 이상의 환자 수를 150명대로 늘려서 가속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8년 FDA 가속 승인을 목표로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올해부터 GI102의 CDMO 관련한 협력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가들은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20% 정도 빠진 상황이죠. 이 GI102와 GI101A는 같이 합쳐서 기술 이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번에 기술 이전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강조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GI102의 그런 임상 전략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GI101A, 102의 글로벌 기술 이전이 순항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빅파마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주가가 형성이 될까요? 기관 투자가들은 당장 기술 이전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주식을 판 것 같습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GI102와 키트루다 병용의 20명에 대한 임상 중간 결과가 올해 안에 발표될 것이다 라고 GI 이노베이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아마 회사의 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GI 이노베이션이 좋게 이야기하든 좋게 이야기하지 않든 이 결과에 따라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아마 회사의 가치는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것은 빅파마가 이 중간 결과를 보고 이제 기술 이전을 해 갈지, 그 전에 해 갈지가 상당히 궁금한 점입니다. 만약에 임상 중간 결과가 20명의 환자에 대해서도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면 주도권은 GI 이노베이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올해 후반기에 발표될 키트루다의 병용, 약 20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 결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위클리 스케줄입니다. 뇌질환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인 뉴로핏의 수요 예측이 7월 1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